표현은 절제돼 있지만은 이건 정말 해도 너무하는 거 아니냐. 저는 분명히 그런 정서를 깔고 얘기하는 것이다. 이러면 기업 투자 못한다. 이 이야기까지 다 하신 거예요. 예. 예, 이런 부분에서는 상당히 좀 뭐 대통령으로서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떤 상당히 엄중하게 보고 있다는 신호를 계속 발신했다는 거. 저는 이거는 국민 정서하고 맞닿아 있는 것이다. 근데 한 가지 여기서 제가 말씀드릴 것은 저런 어떤 그 대통령 발언에서 가장 웃고 있는 당사자는 의외로 따로 있다는 겁니다. 주영진의 뉴스 입격 다시 돌아왔습니다. 정의당의 김종대 전 의원, SBS 보도국의 정화성 논설위원 나오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김성태 전 의원 나오기로 돼 있는데 오늘 직전 방송이 좀 늦게 끝나서 아무래도 오늘은 주영진의 뉴스 직격에 출연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두 분과 이야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재명 대통령의 취임 100일 기자회견, 김종대 전 의원의 총평은 어떻습니까? 보셨을 텐데. 예, 이제 국정의 얼개가 선명하게 짜여진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그 나라 살림에 대해서는 세 가지 키워드로 압축이 된다고 네. 보였는데 첫 번째가 부동산 연착륙. 예. 그다음에 주식시장으로 표상되는 자본재 시장의 활성화. 예. 세 번째는 적극적 재정 예. 역할. 요 세 가지로 일단은 큰 어떤 세계의 기둥을 세우고 나라 살림의 판을 짠다. 이러는 것들이 이제 잘 그 정립이 됐고요. 문제는 이 세 가지가 톱니바퀴가 세계가 원활하게 돌아가려면 수백 개의 입법과 제도 개선이 뒷받침돼야 되는 국정의 진짜 실력. 네. 이런 부분에서 이제 본격적인 무대가 이제 펼쳐집니다. 이런 부분이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는 이제 국제 질서 내지는 주변 정세는 엄중하게 보고 있구나. 사실은 그 한미 정상회담 이후에 계속해서 이 부분에 대한 무게를 강조하면서 야당 대표도 만나신 거거든요. 이런데 오늘도 저는 제일 무게 있게 들은 얘기가 일본처럼 쉽게 서명해주지 않겠다. 그다음에 기업의 투자는 분명히 차질을 빚을 거다. 예. 이 부분에서 상당히 저기 미국을 향한 메시지다. 미국에 말씀하시는 향해서 건? 이 예. 부분은 굉장히 무게 있게 들었고요. 그런 만큼 좀 국내 문제를 초월해 가지고 이 국제 문제 네. 또 한반도 평화 문제까지 이르는 부분은 상당히 이제 엄중하게 어떤 시대적인 과제를 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면에서 저는 오늘 뭐 실력 있다 잘한다 이런 평가보다는 네. 진정성을 느꼈다고 할 수 있겠고 그런 점에서 앞으로의 진짜 실력을 기대한다는 말씀으로 가름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상당히 뭐 좋은 평가 하신 것 같네요. 예, 뭐 예. 평가로서는 지금까지는 이제 국정의 이 틀을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됐다. 그래서 앞으로는 성과로 평가받아야 되겠다. 이런 어떤 여지를 좀 남기는 거죠. 예, 정치부 기자들은 아무래도 그 정치적 현안에 대한 대통령의 생각 이런 부분들에 초점을 맞추기 마련인데 김종대 전 의원께서는 그 부동산 시장의 연착륙, 그다음에 그 자본시장 오늘 이 부분은 그 이재명 대통령이 늘 자기도 소액 개미였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죠. 많이 하셨죠. 예, 그 얘기를 또 하면서 자본시장의 활성화 그리고 적극적인 재정 정책 예. 이게 필요한 때다라고 하는 그게 그 승부수 부분을, 같아요. 예, 요약해 주셨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기자 입장에서 보기에는 오늘 기자회견 어땠습니까? 뭐 내용상으로는 김종대 의원님이 뭐 잘 정리를 해주신 것 같고요. 일단 뭐 꼭 그 역대 대통령들에 비해서 상당히 좀 적극적인 소통 의지라는 부분은 좀 보였던 것 같아요. 오늘 거의 2시간 반 정도 가까이 기자회견이 이어졌는데 예고했던 것보다 1시간을 더 했죠. 1시간을 더한 거죠. 이 좀 여전히 그 이 30일 취임 기자회견과 마찬가지로 좀 답변은 좀 길다 싶은 예. 느낌은 있었는데 어쨌든 간에 뭐 이 상세하게 설명을 하려고 노력을 했고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현안에 대해서도 다 일정 부분은 짚고 넘어간 것 같아요. 그리고 특히 이제 모두 관련해서 보면은 아까 뭐 김종대 의원도 뭐 이 평가를 하셨지만 어쨌든 이제 100일로서 뭐 회복과 정상화의 기간은 끝났다. 이제부터는 진짜 이 이재명 정부의 실력으로 평가받아야 할 시간이 이제 왔다라는 예. 부분 예. 하고 그 말씀해 주신 대로 그런 부동산 문제, 주식 그 문제, 그다음에 무슨 뭐 그 지금 구금 사태와 관련해 가지고 뭐 네. 한미 간에 풀어야 할 문제 이런 부분들 비교적 솔직하게 털어놨다고 봅니다. 예. 오늘 기자회견의 형식 관련해서는 뭔가 좀 오늘 지켜보면서
답답한 느낌이 좀 들긴 했어요. 있었죠. 그러니까 대통령에게 질문자를 지정하라고 했더니 대통령이 이런 거 저한테 좀 안 시켰으면 좋겠다. 나는 이런 거 결정장애가 있다. 왜냐하면 이분 시키면 다른 분들 손들었던 분들 어떡하느냐. 뭐 이런 부분들 그렇고 뭐 A, B 이렇게 했다가 뭐 하나 고르면 이렇게 하는 거 상당히 준비는 많이 했는데 오히려 현안에 좀 집중할 수가 없는 그게 오히려 지금 분위기를 좀 깨는 듯한 느낌이 좀 있었어요. 현안에 예. 집중하는 기자회견이 되려면은요. 예. 뭐 대부분의 기자들이 아마 동의를 하겠지만 그런 큰 공간에서 정말 몇백 명이 앉아 있는 상태에서 추첨으로 질문 뭐 할 사람 뽑아가지고 하면은 그게 될 수가 없죠. 사실은 어찌 보면 이벤트성으로 흐르는 건데 다만 이제 그거를 이 만회하기 위해서 굉장히 긴 시간을 했다는 부분은 뭐 평가를 할 만하겠죠. 근데 다만 항상 기자들이 목마른 부분은 그거 아닙니까? 질문을 하고 답변을 하면 거기에 대해서 재질문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없죠. 예, 여기서는 뭐 그런 걸 할 수 있는 그런 이 시스템이 안 돼 있기 때문에 항상 그 부분은 기자 입장에서는 목마른 부분이죠. 그래서 지금 그 말씀하신 부분은 나중에 다음에 또 기자회견 할 텐데 이건 꼭 그 방식에 있어서 그 대통령실 출입 기자들하고 대변인이 좀 염두에 뒀으면 좋겠는 게 뭐 좋습니다. 그 질문했던 기자가 후속 질문을 할 수가 없다고 한다면 다음 기자들이 질문을 할 때 얼마든지 그 앞에 답변에 대해서 보충 질문할 수 있는 이런 기회를 반드시 줘야 된다. 오늘도 좀 아쉬운 부분이 있었어요. 대통령이 그렇죠. 길게 설명을 했는데 결국 그것으로 끝나고 말았어요. 그래서 더 궁금한 것들 좀 질문하지 못했던 느낌이 좀 있었다는 생각이 드는데 자 이제부터 내용을 여러분과 함께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을 전달해 드리면서 하나하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미국 조지아주에 구금됐던 우리 한국인 노동자들 석방되는 모습 아마들 보셨고 뉴스 속보로 다 보셨을 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상세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번 들어볼까요? 체포되어 있는 거니까 수갑을 채워서 버스로 이송하겠다. 그래서 우린 절대 안 된다. 근데 그걸로 계속 밀고 당기고 있는 와중에 소지품 돌려주고 이제 이게 자진 출국이냐 추방이냐 뭐 그렇게 논쟁을 하는 상태에서 물건을 돌려주고 있다가 중단했다고요. 백악관의 지시다. 사실은 당황스럽죠. 그런데 이거는 한국과 미국의 문화적 차이도 좀 있는 것 같아요. 한국은 아니 뭐 미국인들이 뭐 여행 비자 가지고 와서 학원에서 영어 가르치고 거의 다 그러고 있지 않아요? 그냥 우리는 뭐 그럴 수 있지 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쪽은 절대 안 돼. 뭐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거와 관련해서 한미 간 협력 문제에 영향을 받아서 어떻게 하겠느냐라는 취지의 질문이라면 아직 거기까지는 그렇게 깊이 생각하지 않고 있는 단계입니다. 다만 아마 진출한 우리 기업들이 매우 당황스러운 상태일 거예요. 미국과 이런 대미 투자와 관계된 비자 발급에서 좀 정상적으로 운영해달라. 뭐 TO를 확보하든지 뭐 새로운 유형을 만들든지 하는 협상도 지금 하고 있는데 그 문제는 해결하지 않을까 싶고 그러나 현재 상태라면 미국 현지 직접 투자는 우리 기업들 입장에서는 매우 망설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자, 저 부분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답변을 통해서 우리 국민들이 이번 사안을 바라보는 우리 국민들의 생각과 인식 거의 비슷하게 이야기하지 않았나 생각이 좀 들어요. 미국이 좀 심한 것 아니냐. 네. 예? 우리 한국에 와서 영어 가르치는 영어 강사들 다 여행 비자로 와서 일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렇게 안 하는데 말이지. 그렇죠?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안보실 보고를 계속 받고 있다고 네. 하면서 이왕이면 조금 더 정확한 정보 전달에 애를 쓴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백악관 지시로 석방이 보류됐다. 이 이야기는 언제는 또 추방하고 나가라 그랬더니 이제 데려고 올라 그러니까 또 저기 그냥 있으면 안 방해한다는. 되겠느냐고. 예. 아니 이런 어떤 그 상황에서 저 표현은 절제돼 있지만은 이건 정말 해도 너무하는 거 아니냐. 저는 분명히 그런 정서를 깔고 얘기하는 것이다. 이러면 기업 투자 못한다. 이 이야기까지 다 하신 거예요. 예. 예, 이런 부분에서는 상당히 좀 뭐 대통령으로서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떤 상당히 엄중하게 보고 있다는 신호를 계속 발신했다는 거. 저는 이거는 국민 정서하고 맞닿아 있는 것이다. 근데 한 가지 여기서 제가 말씀드릴 것은 저런 어떤 그 대통령 발언에서 가장 웃고 있는 당사자는 의외로 따로 있다는 겁니다.
누굴까요? 외교부입니다. 예. 지금까지 그 FTA로부터 수없이 많은 한미 협상 때마다 이런 어떤 비자 문제의 아주 기본조차도 제대로 하지 못했던 것은 이 외교부의 무능력일 뿐만 아니라 이게 외교부 개혁으로 연결돼야 되는 사안이에요. 그런데 언론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책임론이 돼도 되는 논조를 제가 거의 본 적이 없고 단순히 이건 한미 간의 사고로 인식한단 말이에요. 이러는 부분에서 지금까지 외교부가 보여줬던 이 국민들에 대한 어떤 책임과 어떤 그 업무에 있어서의 전문성 문제는 반드시 짚고 나가야 하는데 이런 부분들이 이제 그냥 또 건너뛰었을 때 어떻게 되는 것이냐. 이런 면에서는 우리가 이건 철저히 자성하고 또 고칠 건 고쳐야 되는 사항들입니다. 그리고 저는 외교부 개혁은 반드시 해야 된다는 입장이거든요. 예. 이런 문제가 이제 프레임이 자칫 이제 한 군데 쏠리면서 왜곡될 가능성이 있고 두 번째는 이제 전세 비행기가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여론이 출렁일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그때 그분들 중에 일부가 우리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답변하게 될지 어떨지 잘 모르겠어요. 현재로서는. 네. 아니 그런데 이제 언론의 취재는 집중되게 마련이고 이 실상이 가서 뭐 물이 제대로 안 나왔다, 뭐 열악했다, 여기에 휴대폰도 뺏기고 기사들 많이 가족도 못 나왔었죠. 봤다. 예. 이런 것들이 이제 막 나와 보기 시작해 보면 전 그때 여론이 좀 상당히 충격을 받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부분들도 우리 국민 여론들이 정당하고 정의로운 분노라는 거 그것이 향후에 대미 어떤 그 협상에도 연결이 돼야 된다는 입장입니다. 예. 그런데 예. 그 어쨌든 이 일종의 사고 비슷하게 이제 터진 거고요. 네. 터진 상태에서 뭐 첫 단계는 사태 수습해서 지금 현재 구금돼 있던 한국인들을 빨리 빼내서 뭐 한국으로 귀국시킨다든지 하는 뭐 그 사태를 수습한 거는 뭐 당연한 거고 그 다음이 이제 재발 방지 대책인데 뭐 그 두 가지를 뭐 하나 끝났다고 물론 국민적인 관심은 좀 그 이전만은 보다는 줄어들 것 같긴 하지만 분명히 뭐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게 이 재발 방지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분명히 한미 간의 협상이 이루어져야 될 거고 이 협상이 이루어지면은 당연히 지난 10년간 뭐 한국 동반자법 이른바 이거를 제정하기 위해서 뭐 500만 달러를 로비 비용으로 썼다는데 예. 그 로비 비용 쓴 거 다 어디 간 거고 우리보다 훨씬 더 이 미국과의 경제적인 관계가 덜한 뭐 호주라든가 싱가포르는 뭐 1,500명, 5,400명 이런 식의 어떤 그런 취업 비자를 이 쿼터를 확보를 하고 있는데 우리는 도대체 뭐 했나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책임론 외교부 김종대 의원님 말씀하신 그런 외교부에 대한 책임론 내지는 뭐 자성론 이런 쪽으로 좀 발전되지 않을까 싶어요. 예. 대체까지 비자 문제와 관련해서 협상이 진행 중이다라고 한 이야기까지 대통령이 했는데 뭐 중요한 말씀해 주신 것 같고요. 외교부도 우리 외교부 출입 기자들이 좀 더 좀 공세적으로 질문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이 관련해서 계속해서 브리핑을 하고 있던데 아까 외교부 대변인 답변 보니까 너무 단답형으로 그 부분은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뭐 이렇게 하고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많던데 그 부분 관련해서 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번 사안이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이 볼 때 이상하게 느껴졌던 게 좋습니다. 뭐 우리가 비자를 그 취업 비자 없이 그냥 관광 비자를 입국해서 또 다른 용도의 비자를 받고 들어가서 일을 했었는데 이게 관행이었다. 그런데 엄격하게는 미국의 어떤 이민 정책과는 이게 잘못된 거다. 인정한다. 그런데 한국의 대미 투자를 그렇게 요구해온 트럼프 행정부에서 이전 정부에서는 하지 않았던 이런 대대적인 단속을 이번에 심지어는 그 대미 투자를 약속한 현대자동차, LG 이런 대기업들이 하는 공장에 들어가서 한국인 노동자들을 대규모로 체포한 이유가 뭐냐. 이게 이제 우리 국민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지 한인 언론이 가장 정확합니다. 제가 국내 언론 아무리 봐도 현지 한인 언론들만큼 예리하게 정확하게 분석하는 이미 언론이 한 달 없어요. 전인가에서 기미가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예, 그것도 예. 있었고 또 지금 그 계속 심상치 않은 소식이 들려오는 게 이 한국 공장을 타겟으로 하는 일종의 마가 운동이 예. 이게 판도라 상자처럼 열려버렸다는 거예요. 여기에는 어떤 인종적인 배타주의가 있는 거거든요. 심지어는 이번 일 갖고 내가 제보했다라고 하는 미국 뭐 극우성의 정치인이라는 토니 브레넘 예. 의원인데 이 토니 브레넘 의원이 데이비드 캠프 주지사를 또 저격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공화당인데 마가가 아니에요. 예. 이걸 또 주지사 책임론으로 그러니까 이게 공화당의 수박이다 이 얘기죠.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몰아가는 또 내전 예. 양상으로 이게 되는데 거기에 붙은 댓글들을 제가 쭉 보니까
심각합니다. 네. 그래서 그 또 지금 토니 브레넘이 이제 총기를 갖고 자동 소총이더라고 그것도요. 그걸 갖고 또 과시하는 메시지를 계속 올려가지고 지금 마가 세력을 끌어모으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되면은 어떤 그 정부 당국에서야 실무적으로 또 정책적으로 이 문제를 푼다고 하지만 실제 어떤 문화와 정서 차원에서는 그보다 몇십 배 더 큰 깊은 상처를 남기게 돼서 이후에 반감을 형성하는 가운데서 정책적으로 풀리는 것만 갖고 되겠느냐는 저는 이런 우려 사항까지도 지금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 이게 마치 다음에 어떤 그 공격 표적을 지금 또 찾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미국의 전부는 아니다. 뭐 미국의 또 인권 단체나 어떤 지역 조직들은 분명히 이런 걸 비판하고 있는 거는 사실입니다만은 그것이 일종의 어떤 혐오 갈등의 양상을 띠게 된다는 거. 이러면은 저는 상당 부분 어떤 이 문제를 빠르게 봉합하는 것보다는 거리를 둘 때는 거리를 네. 두고 냉각을 시켜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까지 든다는 거죠. 결국 미국인들은 일자리 창출과 관련된 직결된 문제 아니에요. 네. 왜 한국이 공장을 지으면 우리 일자리가 늘어나야 되는데 와 보니까 한국 노동자들이 다 들어와서 한다. 우리한테는 왜 일자리를 안 주느냐 뭐 그런 건 아닙니까? 그렇죠. 일단은 이 사태를 좀 바라보려면은 그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 기반에서부터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사실은 이 트럼프 대통령이 재집권을 하게 된 그 지지 기반이라는 게 사실 그 저학력, 저임금의 백인 남성 노동자 이게 가장 핵심적인 지지층이잖아요. 마가를 굉장히 외치는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 트럼프 대통령은 일자리를 줘야 되잖아요. 일자리를 주는 두 가지 방법이 뭐냐면은 해외에서 투자를 뭐 압박을 통해서든 강요를 통해서든 예. 투자를 받아서 공장 짓고 공장 지어서 제조업 부흥시키고 제조업 부흥시켜서 백인 노동자 일자리 많이 만들면은 일단 지지 기반한테 어필을 하는 거고 또 한 가지는 이민을 규제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우리 그 백인 노동자들의 일자리를 뺏고 있다고 지금 이렇게 지목받고 있는 그런 그 이 외국 노동자라든지 뭐 불법 체류자라든지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다 해야 트럼프 행정부가 자신들의 핵심 지지 기반으로부터 지지를 받을 수 있다는 얘기죠. 예. 근데 이 두 가지가 지금 사실은 부딪힌 게 이번 사건 아닙니까? 예. 근데 둘 다 놓칠 수가 없는 거죠. 하나는 상무부 USTR이 하는 거고 하나는 국토안보부가 하는 건데 국토안보부가 또 최근에 그 불법 체류자에 대한 단속을 이제 높여가지고 뭐 한 3,000명 하루에 3,000명까지 잡아내라라고 이제 이 일선에 지시를 했다라는 보도도 나오고 있던데 그러면 가장 쉽게 그러니까 뭐 이게 뭐 총으로 무장하고 어디 그 집을 갖다가 급습을 해가지고 한 명 한 명 체포하는 것보다는 사실은 그런 대규모 공장 현장이라든지 공장에 들어가서 쫙 줄 서놓고선 쫙 여권 검사하는 게 가장 빠른 그 이 할당량을 맞추는 길인 거죠. 그래서 국토안보부는 국토안보부대로 지금 트럼프를 위해 일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다음 상무부나 뭐 USTR은 USTR대로 또 트럼프를 위해서 일하고 있다고 하는 거고. 근데 그게 이번에 부딪힌 거죠. 그 부딪혔기 때문에 결국은 이거를 교통 정리할 사람은 결국은 트럼프밖에 또 없다. 그리고 아니, 그런데 그 이제 부분도- 잠깐만요. 이 얘기를 너무 또 길게 가면 저희가 다룰 주제가 많기 때문에 이 얘기 너무 오늘 이 토론은 아니기 때문에 네. 그 정리하고 좀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하신 말씀이 있다고 하더라도 저희가 어쨌든 간에 지금 그 저 정화석 의원 얘기 들어보니까 만약에 미국 정부 내에서 부처 내에서 그런 갈등이 있었다고 한다면 지금 상황이 우리가 우리의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또 좋은 시기이기도 하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그런 갈등이 정화위복이라는 있었다고 한다면 말을 쓰는 그걸 분들도 좀 있는 것 같아요. 했으면 좋겠고 하실 말씀은 간단하게만 하시죠. 예. 아니 저는 트럼프가 수습할 의지가 있는가를 묻고 싶은 겁니다. 예. 본인이 괴물을 키워놓은 거예요. 아이스 이민 세관국 국토안보부. 그래놓고 본인이 통제를 못하나. 자기도 못 말린다 그러죠. 예, 이렇게 무책임한 얘기를 해버리니까. 근데 그건 또 트럼프식 또 일종의 정치 수릴 수도 그러니까 있죠. 여기 맞추고 예. 저거 이익이 되는 것만 뽑지 뭐 해결이 되는 거냐. 오히려 이 질문을 하고 싶은 얘기죠. 예. 사실 뭐 양국 정상회교로 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미국도 여러 이해관계자가 내부 갈등을 하는 것 같은데 이게 그렇게 쉽게 풀린다? 저는 조금 의심이 되는 거죠. 좀 보죠. 예, 알겠습니다. 외교부가 또 정확하게 어떤 내용으로 브리핑할지 앞으로 그 비자 문제 관련해서는 어떻게 우리가 우리의 이익을 지켜낼지도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다만 불법 이민자들이 미국에 대거 들어와서 미국인들의 일자리를 대신한다. 이게 뭐 과거 80년대, 70년대, 80년대 우리도 그랬던 경험이 있고 기억이 분명히 있죠. 영화도 만들어졌잖아요. 깊고 푸른 밤이라는 영화가 대표적인데 그런데 지금 중남미 난민들이 대거 들어오면서 사실
트럼프 일기 때는 그 부분에 대한 단속이 대대적으로 있지 않았습니까? 이민 장벽을 만들고. 그런데 미국에 이렇게 대규모 투자하겠다라고 하는 미국의 그 경제와 무역에 있어서 가장 큰 나라 중에 하나인 대한민국 기업을 상대로 해서 이러한 단속을 벌이고 우리 국민들을 걱정하게 했다. 뭐 이 부분은 좀 생각해 볼 만한 문제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